고은쌤과 함께하는 역사는 쉽다. 고려 전기 대외관계.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우리가 고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얘기를 나눌 텐데요. 바로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선생님이 다시 등장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이랑 이번 주, 한 주의 학습 내용을 마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직접 배운 내용의 문제를 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1반과 2반 친구들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저번에 설문했던 것처럼 링크를 제시할 겁니다. 그 부분으로 들어와서요. 내가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이런 문제를 내겠어 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를 내보고 답도 적어보고 그 문제에 대한 설명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준 그런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채택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선생님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몇 반이라고요? 1반 그리고 2반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고려 전개 대외관계를 같이 살펴볼 거거든요.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죠. 첫 번째, 고려와 거란, 여진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려의 주요 교역항을 우리 그 전에 배웠던 신라와 구분해서 제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응원.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봅시다. 동아시아 국제 정세가 어땠는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은 지금 교과서 122페이지 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122에서 124페이지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볼 거고요. 학습지는 몇 쪽? 짜잔, 16쪽을 우리 친구들 펼쳐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해보면 되겠어요. 자,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우리가 10세기랑 12세기를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이 10세기에는 고려와 중국에는 송, 그리고 두 나라의 위쪽에는 거란이 있었습니다. 거란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와 송은 거란을 지금 경계하고 있었죠. 나에게 적인 사람이 상대방한테도 적이야. 그러면 둘이 협상의 관계가 맺어지기 쉽겠죠. 그래서 송과 고려는 굉장히 긴밀한,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거란과 고려가 어떠한 갈등을 겪었는지 세 차례의 침입 얘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12세기에는 뭐가 바뀌는지 봐라. 빠밤. 그렇지. 색깔이 바뀌었어요. 맞아. 그리고 또 바뀌었어. 그래. 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송과 고려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여진족, 즉 후에 금이라는 나라로 바뀌는 나라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에서 그렇다면 관계는 어떻겠어요? 거란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갈등이고 또 송과 고려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진과 고려가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진이 거란을 멸망시키는 얘기, 그리고 나라 이름을 금으로 바꾸고 중국 쪽으로 더 세력을 뻗쳐서 송나라를 남쪽으로 쫓아내고 이제 중국을 차지하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진과 고려의 관계에서 이제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도 생길 거예요.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우리 거란부터 10세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러 갑시다. 거란이 세 차례나 침입을 했대. 우리 지금 학습지에 있는 표랑 같이 봐요. 지금 거란은 1차, 2차, 3차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 침략을 할 때 침략의 구실이 뭔지 우리 친구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먼저 봅시다. 1차 때는 고려가 어디를 배척해요? 여기서 배척이라는 단어는 뭔가 밀어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싫어한다라는 거지. 어디를 지금 싫어해요? 그래, 거란.
그래서 거란이 화가 나서 이제 고려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점점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고려가 밀리는 거야. 그래서 전세가 불리하니까 고려 조정 내에 왕이시여, 우리 이제 거란과 좀 친하게 지냅시다. 그게 좋겠어요. 라는 의견을 내는 신하들이 점점 증가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인물이 딱 나타나서 아니대요 하면서 화친을 반대하죠. 그 인물 빨리 찾아봐. 12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두 글자. 그래요. 바로 서희입니다. 서희가 이제 거란과 친하게 지내는 거 안 돼요 라고 반대를 하면서 이제 거란의 장수를 만나러 갑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거란의 대장이었던 소손영이고요. 오른쪽이 고려의 대표로 서희가 나간 거죠. 그래서 외교談판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먼저 소손영의 얘기를 들어보죠. 고려는 옛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거란의 소유인데 어째서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너희가 바다 건너 송을 섬기는 까닭에 이번 정벌을 하게 된 것이다. 만일 땅을 떼어 바치고 국교를 회복한다면 무사하리라. 굉장히 반가운 목소리죠. 자, 소선영의 얘기를 선생님이 한 번 더 풀어줄게요. 야, 고려, 너네는 신라에서 출발했잖아. 고구려 옛 땅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너네가 고구려 땅 지금 마저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국경도 우리랑 접하고 있으면서 송이랑 친하고 말이야. 맘에 안 들어? 땅을 너네가 바친다면 우리가 넘어가 줄게 라고 소선영이 얘기를 하는데 서희가 싹 보니까 그게 본심이 아니야. 거란이 진짜 원하는 게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서희가 안 거예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고 삥 둘러 얘기할 때 서희가 그 마음을 읽은 거죠. 거란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가 송나라가 아니라 거란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걸 원하는 거구나. 왜냐면 거란은 지금 송나라를 이제 물리치고 싶어요. 공격을 하고 싶은데 공격을 할 때에 지금 송이랑 고려가 친하니까 뒤에서 고려가 송을 도와주면서 거란을 공격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그러므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 또한 압록강 안팎도 우리 영역인데 여진이 차지하고 있어서 국교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만일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 옛 땅을 회복한다면 어찌 국교를 맺지 않겠는가? 이 목소리도 반갑죠? 자, 이번에 서희의 입장을 또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아니야. 너네 뭔 소리야. 우리는 고구려 후계자라니까. 나라 이름 보면 몰라? 고려? 우리가 너네랑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너네랑 연결되는 그 압록강 주변에 여진이 있어. 거기를 좀 우리가 개척하는 걸 너네가 그냥 눈 감아주면 바로 너네랑 붙을 수 있으니까 교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때? 땡기나? 라고 서희가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소선영이 오케이, 알았어. 그럼 너네 우리랑 교류하고 송이랑 끊는 거지? 그러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서희의 외교談판으로 우리 교과서 보세요. 굵은 글씨 어디를 회복하죠? 그래요. 강동 육주입니다. 그리고 거란과 교류를 약속하죠. 이 강동 육주 지도에 보세요. 빨간 색깔 똥똥똥 돼 있는 곳이 강동 육주입니다. 바로 이곳이죠. 여기를 이제 고려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토가 압록강 유역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켰지. 그러니까 이제 거란이 다시 2차 침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략 구실이 없었어요. 때마침 생겼네. 바로 그게 강조의 정변입니다. 정치적 변혁이죠. 그게 뭐냐면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분은 바로 목종이었어요. 그런데 강조가 목종을 왕위에서 내려버리고 현종을 즉위시킨 거예요. 이 일을 이제 거란이 딱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신하가 감히 왕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2차 침입을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침입 때 개경이 함락되기도 해요. 고려가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이때 왕이 나주 지역까지 피난을 가기도 하는데요. 양규의 활약으로 격퇴합니다. 그리고 이때 거란이 약속을 받아내요. 고려의 왕이 거란의 왕에게 와서 인사를 하기로요. 그런데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이 핑계에 속 핑계대면서 왕이 거란의 왕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3차 침입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강동 6주 돌려줘! 약속 안 지키는 고려 안 되겠어! 하면서 대규모 침략이 이뤄지게 되고요. 이때 이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 굵은 글씨 있는 것처럼 귀주 대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승리를 하죠. 이 귀주 대첩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강감찬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고려는 수도인 개경 주변에 성을 쌓아요. 그게 바로 나성이고요. 국경 지역에는 북방 민족의 침입을 대비해서 이것을 짓습니다. 바로 그게 천리장성이죠. 다시 아까 그 지도를 봅시다. 이 지도에서 지금 녹색깔 경계에 막 울뚝불뚝 있죠. 이게 바로 천리장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거란의 관계를 살펴봤으니까 여진과의 관계를 알아보러 가자. 이번엔 여진과의 관계다. 이번에도 표를 보죠. 우리 여진이라고 하면 낯설 수도 있지만 낯설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바로 삼국시대에는 우리 숙신으로 불렸고요. 그리고 발해 얘기를 할 때에는 말갈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고려시대에는 여진으로 불리는 거죠. 초기에는 여진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깁니다. 그랬다가 상황이 바뀌어요. 12세기가 들어서면서 여진은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고려의 국경을 이제 계속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고려가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잡으려고 하면 이 여진인들은 그 유목민이에요. 말을 굉장히 잘 타거든요. 이들은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막 싸우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고려의 윤관이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도 기병 중심의 군대를 만듭시다 라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과서 띡 보세요. 그치, 별무반입니다. 별무반은 세 가지 군대로 편성이 돼요. 말을 타는 기병, 기자가 말 탈 기거든요. 그 기병들은 신기군으로 불리고요. 걸음 보자예요. 걸으면서 싸우는 그런 병사는 신보군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 별무반 안에서 종교를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함께 싸우는 그런 승려들도 있어요. 이들은 항마군이죠. 이러한 조직으로 별무반이 만들어졌고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여진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짓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방어가 어려운 거야. 그리고 계속 여진이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요청으로 반환을 하게 되죠. 자, 이 그림은 뭔가 하니 바로 척경입도비예요. 지금 여기 비석에 글씨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고려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자는 어조사지, 그래서 멋멋의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의 국경, 이렇게 영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동북구성의 위치가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였다라는 걸로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요. 여진이 세력을 더 키웠어. 그래서 금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거란을 멸망시키고 중국에 있던 송나라까지 가서 중국의 송나라를 남쪽으로 쭉 밀어내요. 그리고 북쪽 땅을 차지해버리죠. 이제 중국 땅을 정말 직접적으로 차지하게 된 금나라는 고려한테
예전과 같은 관계 원하지 않아. 우리를 앞으로 임금이라 불러. 너희는 우리한테 신한 거야. 라고 하면서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섬겨야 돼. 사대라는 것이 섬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사대 관계를 요구를 하죠. 당연히 반발이 있고 수용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었겠죠. 이런 가운데 고려 조정 내에 이 인물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여진의 금나라의 사대 요구를 수용합니다. 바로 이자겸이죠. 수용하는 입장이 있었다면 당연히 반대의 입장도 있겠죠. 그 인물은 묘청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볼 인물이랍니다. 여진과의 관계 이해됐죠? 그러면 이어서 고려의 교류도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가요. 선생님이 지금 학습지에다가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선생님이랑 지도 봅시다.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주변에 있는 송, 거란, 여진, 일본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어떠한 물품을 교역했는지 자세히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해 줄 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고려 다음에 등장하는 조선시대에는 중국에 있는 국가를 굉장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뭐라고 딱 하면 찍소리도 못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려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주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를 추진합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송나라가 우리 싸우는데 힘이 부족해. 고려 군대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저건 이길 그런 싸움이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고려가 군사를 보낸다면 고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군대를 보내지 않기도 해요. 나중에 조선이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일신라 때는 우리 주로 교역했던 항구 두 곳 어디 얘기했어요? 그래, 당항성과 울산항. 근데 고려는 좀 달라져요. 어디냐면 바로 이곳 병란도입니다. 수도인 개경에서 가까워요. 병란도는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나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통일신라랑 고려, 교역항 비교가 됐네요. 오케이,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10세기와 12세기를 나눠서 살펴봤어요. 10세기에는 송과 고려 그리고 거란의 관계였죠. 어디와 어디가 갈등이고 친선인지 얘기를 하면서 거란과 고려의 관계를 우리는 3차 침입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1차 침입에서 서희의 남다른 시선 그리고 남다른 행동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한 모습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12세기에는 이제 여진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죠. 이러한 가운데 어디와 갈등이고 어디와 친선인지를 확인하면서 여진 또는 이 금과 고려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얘기 나눌 때에 여진이 거란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송나라를 남쪽으로 내려보내서 남송이 되게 하면서 중국을 차지했던 모습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진, 즉 금나라의 세력이 강해지자 고려 내에서 여진과의 관계를 다시 친선, 요런 입장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어요. 오케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이 부분 학습지 한 번 더 쭉 확인해 보시고요. 교과서도 꼼꼼히 읽어보면 너희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거야. 강의 끝나고 그냥 가려고 그랬지. 잠깐 쉬세요. 그리고 나서 꼭 우리 친구들이 내 걸로 만드는 개인적인 시간을 꼭 가져야 우리 친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모습, 그 노력을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역사는 쉽다.